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손흥민에게 있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자신의 국제 축구 경력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시대에 그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응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예선에서 보여주는 활약과 득점 기록이 늘어날수록 그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선이 진행되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로 평가받았고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아시아에 배정된 8.5장의 본선 진출권 중 하나를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팀 스포츠이고 11명의 선수가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 있더라도 팀 전체가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내 언론이나 팬들이 때로는 다루기 꺼리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압박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선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경기가 성사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정치적인 긴장 관계를 넘어 스포츠를 통해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더욱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 예선조 추첨 결과 한국은 호주,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등과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 팀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강호들이지만 일부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팀들입니다. 특히 중동 팀들과의 경기는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습니다. 이번 예선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경기장 시설과 상태, 그리고 기후 조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동의 더운 날씨와 건조한 기후는 선수들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긴 이동거리로 인한 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경우 시차 적응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 소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최소한 2위 안에 들어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비록 최근 9경기에서 패배를 경험했지만 한국이 아시아의 강호로 자리매김한 만큼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선 경기 하나하나가 중요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선 성적에 따라 월드컵 본선조 추첨 시 어느 포트에 배정될지가 결정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수록 더 유리한 조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선 진출에 만족하지 않고 가능한 한 좋은 성적으로 예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동 팀들과의 원정 경기는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차와 기후 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현지 관중들의 열광적인 응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의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정 경기들이 국내에서 잘 중계되어 많은 팬들이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피파 랭킹을 보면 한국은 22위로 예선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라크 50위, 요르단 68위, 오만 76위, 팔레스타인 95위, 쿠웨이트 137위 순입니다. 하지만 피파 랭킹이 실제 경기력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열린 아시안컵에서 이들 팀들의 경기를 지켜본 결과 일부 팀들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팀은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슈팅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체력적인 문제로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 대표팀에게 필요한 것은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팀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감독입니다. 좋은 감독 아래에서 한국 선수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조직력 있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면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선 그룹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스스탄, 북한 등이 한 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특히 이란과 카타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경기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는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가 속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아시아 축구의 강호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죽음의 조라고 불릴만합니다.
특히 최근 부진에 빠진 일본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한국 대표팀의 예선 일정을 살펴보면 9월 5일 홈에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막이 오릅니다. 이어서 5일 후인 9월 10일에는 오만 원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는 10일 요르단 원정, 15일 이라크와의 홈경기가 연이어 열립니다. 11월 14일에는 쿠웨이트 원정이 있고 이후 약 3개월의 휴식기를 가집니다. 2025년 3월에는 요르단과의 홈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는 오만 관중 앞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뜨거운 응원 열기가 예상됩니다. 예선의 마지막 경기들은 2025년 6월에 열립니다. 5일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 10일 쿠웨이트와의 홈경기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빡빡한 일정을 보면 유럽의 예선 시스템이 부럽기도 합니다. 유럽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와 비슷한 시간대로 인해 선수들의 피로도 관리가 더 용이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아시아 팀들의 투지와 끈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단연 한국의 활약과 인도네시아의 깜짝 선전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그러한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중국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축구는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예선이 그들에게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축구팬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선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경기나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른 팬들에게도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은 단순히 본선 진출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아시아 축구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각 나라의 축구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또한 젊은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에게 이번 예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황금세대 선수들이 점차 은퇴를 고민하는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번 월드컵이 그들에게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선과 이어질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그들의 빛나는 경력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선 경기를 통해 새로운 스타 선수가 탄생할 수 있고 이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팬들은 기존의 스타 선수들뿐만 아니라 신예 선수들의 활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 예선은 단순히 축구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의 경기는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이번 예선에서 보여줄 경기력과 결과에 따라 한국 축구의 미래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진한 성적을 거둔다면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축구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팀 선수들은 자신들이 짊어진 책임감을 잘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팬들도 승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노력과 팬들의 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한 축구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선 기간 동안 각 경기마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팀의 특성과 강점, 약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 중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선수 기용에 있어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과 젊은 선수들의 패기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선수들의 컨디션과 체력 상태를 고려하여 로테이션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선 경기가 진행되면서 부상 관리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부상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진과 코칭 스태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선수 교체나 휴식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예선은 VAR, 비디오 판독 시스템, 이 전면 도입되는 첫 번째 아시아 예선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판정의 정확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VAR 활용에 따른 경기 흐름의 변화나 새로운 전술적 접근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정 경기 시 현지 적응 문제, 음식이나 숙소 등의 문제,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인 이슈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팬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응원 메시지나 경기장에서의 열정적인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동시에 상대팀이나 심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축구의 이미지는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예선을 통해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더욱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이번 예선을 통해 한국이 그 축제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아쉬워하면서 우리는 더욱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예선 경기들을 통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 감독의 탁월한 전략,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어우러져 멋진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선은 단순히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관문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가진 장점은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간다면 한국 축구는 분명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축구팬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시다.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아쉬움도 함께 나누며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파이팅!